네, 신방수 세무사입니다. 우리 부동산세금 대회부 괜찮죠?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는 뭐 신방수 세무사 합법적 세금 만드는 100가지 방법 등등등등 그렇죠. 우리 또 카페도 있습니다. 오셔서 좋은 정보 있고 또 엑셀 툴도 있습니다. 계산기도 있고 하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시적 이주택 양도세 비과세 어떻게 받는가? 그렇죠. 중요하죠. 요즘 재테크 트렌드는 뭐예요? 다주택은 아닙니다. 1주택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족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조금 이제 갈아타기 하는 거. 그렇죠? 이 집 팔고 이사 오는 거죠. 소위 말씀드린 소위 똘똘한 채. 이런 식으로 또 많이 해요. 저는 또 강남에서 일을 해가지고 이런 거 많이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잘 누리시기 중요해요. 근데 비과세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요? 규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표입니다. 그렇죠? 자, 이걸 다 우리가 깨치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갈아타신 분들. 제가 집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에가 있어요. 10평짜리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자, 제가 B주택 사가지고 이사 갈 수 있죠? 약간 넓은 집으로 20평짜리로 갔다가. 집이 두 채가 됐어. 그렇지만 잠시 이사 가는 과정에서 투체됐어. 이런 집을 뭐라고 해요?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해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조건들 충족하게 되면은 세금에서 주는 거예요. 비과세 혜택. 그 조건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틱틱틱틱 많죠? 다 맞춰야 돼. 나는 안 맞췄어. 기분 나쁘게 나는 안 맞췄어. 그럼 뭐예요? 세금 내셔야지. 이렇게 조건 충족한 사람한테만 이제 혜택 주는 거예요. 자, 따져볼게요. 이건 뭐예요? 자, 이 주택을 갖고 계시는데 이 집을 살 때 있죠. 살 때 시점 잘 정해야 돼. 어떻게? 요 집을 하나 샀다. 그러면은 적어도 잔금 보통 일로부터 이 새 집을 1년 이상 지난 뒤에 잔금 치러야 돼. 이게 딱 1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절대 비과세 혜택이 없는 거예요. 과세를 때리는 거예요. 1년 있다 사야 돼요. 근데 앞으로 이 기간 가지고도요,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2년 갈 수도 있고 3년 갈 수도 있고. 이게 부동산 대책이에요.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수요가 창출이 안 돼. 좀 늦게 와. 이런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있죠. 요 집을 팔아줘야 돼. 예? 몇 년 안에? 어떤 경우는 몇 년이에요? 3년도 있고, 어떤 경우는 2년도 있고, 1년도 있어. 여기 또 복잡해요. 자, 보실게요. 2018년도 9월 13일, 이때가 9.13 정책이 발표될 때가 되잖아요. 2차 부동산 대책인데, 이때 전에 신주택 사신 분들 있죠?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 요 집을 살 때, 조정 대상 지역이었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어. 그럼 어떻게, 몇 년이에요? 이때 3년이야. 그렇지만 이때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둘 다. 그럼 이때는 3년이 이때 3년. 요 전에는. 근데 요 위에 사신 분들은 요게 2년을 바뀐 거예요. 언제까지? 3차 부동산 대책 언제 나왔죠? 2019년도 11월 16일까지. 여기가 2년. 응? 근데 이제 2020년도 샀어. 그럼 뭐예요? 지났죠? 이때는 몇 년이에요? 1년으로 이게 단축이 되는 거. 빨리 팔아야 돼, 1년 안에.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또 까다로운 게 생겼어. 어떤 거요? 이때 처음 하면 되는데, 이때는요, 요 집으로 전입을 해라. 전입 의무가 또 생긴 거예요. 몇 년 안에? 1년. 지금 사시는 분들은요, 옛날 그런 거 없었어. 이런 건 없어요? 예. 예, 제가 흥분해가지고 잠시 사라졌습니다. 여기 없어. 근데 이때 사실 때는 전입부가 있는 거예요. 1년짜리는. 근데 제가 전입하려다 보니까 여기가 임차인이 계셔요. 어떻게 하죠?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요 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임차인이 나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건 기다려주는데 이게 최장 2년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장 2년 안까지 요 집을 팔아주고 동시에 들어가야 돼. 그 조건을 못 맞추게 되면 비과세 혜택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제 임대차 3법이 도입돼가지고요. 나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임차인들이 어떻게 해요? 더 계약 갱신을 청구하게 되면 이게 늘어나잖아요. 못 들어가요. 비과세 혜택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요? 6개월 전에 이제 통보를 해야죠. 네, 들어가야 된다. 좀 나가달라. 그래야지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중요하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예요.
요 집 팔았을 때 팔 당시에 2년 보유하고요. 또 뭘 해야 돼? 2년 거주를 해야 돼. 그래서 일단 자꾸 강조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뀔 수 있다고. 근데 처음부터 일시적 이득이 형성되신 분들은요. 당초 치대로부터 이거 다 따져줘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 채 갖다가 뭐 사고 팔아가지고 세금 내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팔아서 일시적 이득 만드신 분들은 한 채 남긴 날부터 시작을 해, 이거. 그러니까 비과세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요. 그래서 요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강의 들으신 분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집 이렇게 해서 하나 갖고 있고요. 나 피주택이 샀어. 나 그렇게 할래. 그래서 2년 안에 팔거나 뭐 1년 안에 팔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있잖아요. 내 돈 재테크한다고 분양권을 산다든지 오피스 사가지고 또 집 사가지고 팔아먹었어. 나 돈 1,000만 원 벌었어. 아, 좋아. 끝난 게 아니에요. 왜요? 여기서부터 다시 2년 더 보유해야 돼. 비과세 안 나오죠? 소탐 대신입니다. 절대 이런 거 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